지금 이 순간 독일이 미국을 향해 던진 카드 한 장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282조 원 규모, 금 1200톤을 당장 돌려달라는 겁니다. 단순한 보관 장소 이전이 아닙니다. 지난 80년간 견고했던 대서양 동맹의 금간 신호탄이죠. 왜 독일은 동맹국 미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결정이 당신의 통장과 자산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냉전 시대 서독은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소련 탱크 부대가 국경을 넘어오는 순간 중앙은행 금고가 텅 비는 악몽이었죠. 그래서 선택한 게 금의 해외 분산 보관이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소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국가의 목숨줄을 숨긴 겁니다. 당시엔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미국은 든든한 우방이었고 연준 금고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독일은 세계 2위 금 보유국이 됐고 소련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안전한 대피소였던 뉴욕 연준 금고가 지금은 가장 위험한 볼모지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을 때 독일은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 눈에 동맹국도 결국 거래 대상일 뿐이구나. 방위비 증액 압박, 관세 위협, 호전적인 발언들. 독일 정치권은 이제 확신합니다. 옛날 그 미국이 아니라고요. 독일의 합리적 의심은 이제 생존 본능으로 바뀌었습니다. 냉전이 만든 기묘한 비극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3년 독일은 조심스럽게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금 일부만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보안상 금고 확인은 안 된다. 송환에는 7년이 걸린다. 내 돈을 내 은행에서 찾는데 7년이요? 이때부터 독일인들 사이에서 불신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출신 경제학자 에마누엘 의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미국의 많은 금을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제 시스템에서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독일은 지금 그 길을 선택하려는 겁니다. 유럽 납세자 연맹 회장은 더 직설적이었죠. 수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트럼프 체제 아래에서 우리 금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자국의 자산임에도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다는 현실. 이건 단순히 금 몇 개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80년간 이어져 온 대서양 동맹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뢰의 벽이 무너지면 남는 건 의심뿐입니다. 트럼프가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을 때 유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가 간 관계를 가치나 신뢰가 아닌 오로지 거래와 수익으로만 본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죠. 독일은 유럽 경제의 엔진입니다. 하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약점을 트럼프가 모를 리 없죠. 독일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금을 담보로 방위비 협상에서 압박을 가하는 시나리오요. 과거 트럼프는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며 독일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실제로 독일 자동차 산업이 휘청거렸죠. 그 전례가 있기에 독일의 공포는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시스템과 법을 흔들 수 있는 인물이다. 그가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리스크다. 더 무서운 건 금융의 무기화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만약 독일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독일의 202조 원이 미국 땅에서 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적 세계관은 동맹도 적도 없습니다. 오직 이익만 있을 뿐이죠. 독일이 금 1200톤 회수를 공식화하는 순간 시장에는 하나의 질문이 퍼질 겁니다. 뉴욕 연준 금고에 정말 실물금이 남아있는 건가? 만약 미국이 금 반환을 머뭇거린다면요? 이건 은행에서 예금을 찾지 못하는 뱅크런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골드런의 시작이죠. 그 순간 이탈리아가 움직입니다. 우리도 돌려받겠다. 프랑스가 따라옵니다. 네덜란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 금융허브의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금 송환 요구의 본질은 뭘까요? 달러에 대한 불신입니다. 사람들은 달러를 던지고 금으로 도망칩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전조가 나타나는 거죠. 이 시나리오에서 금값은 어디까지 오를까요? 온스당 3,000달러? 4,000달러? 아닙니다. 상상 이상의 숫자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달러의 가치는 폭락합니다.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순간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발권력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골드런은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달러 패권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미국은 금이 부족하더라도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순히 금을 내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대외적인 힘으로 독일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이 금 회수를 강행한다면 미국은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낼 겁니다. 독일산 자동차에 100% 관세를 매기는 식으로요. 독일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삽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 미국 시장을 잃으면 타격이 엄청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계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미국 중심의 달러 경제권, 그리고 금을 기반으로 자생하려는 유럽과 신흥국 경제권, 경제 블록의 해체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는 양쪽 진영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합니다. 미국 시장도 포기 못하고 유럽 시장도 버릴 수 없죠. 극도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독일이 위험한 카드를 꺼낸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언제든 동맹을 벌일 수 있다는 공포가 실질적인 생존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경제 블록의 해체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독일의 금 송환 요구를 거부하거나 고약한 조건을 내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맹국을 향한 금융의 무기화가 현실이 됩니다. 트럼프식 고립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득이 되지 않으면 동맹도 없다. 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방위비 3배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82원의 독일 금이 사실상 미국의 인질이 되는 겁니다. 전략적 볼모 시나리오죠. 이 순간 유럽 전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탈미국 선언이 폭발하는 거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가 자국의 자산을 미국에서 빼기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는 어디로 향할까요? 서로의 자산을 믿지 못해 각자 창고에 금을 쌓아두는 경제적 국수주의 시대로 회귀합니다. 달러의 유동성이 급감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합니다. 그 여파는 전 세계로 번집니다. 금리 인상 압박, 자산 가치 하락,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는 거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원화 가치는 흔들리고 수출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떨게 됩니다. 대서양 동맹의 파국은 단순히 유럽과 미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독일만 금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최근 2년간 역대 최고치의 금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재기를 연상시키는 행보죠. 중국을 보세요. 수십 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충돌 시 달러 동결에 대비하는 겁니다. 믿을 건 실물 금뿐이다. 중국의 확신입니다.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폴란드는 어떨까요? 안보 위협에 대한 확실한 보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통적으로 달러가 강세면 금값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달러와 금값이 동시에 치솟고 있습니다. 전통적 공식의 파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중앙은행들이 이자도 없는 금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는 수익 창출이 아닙니다. 기존 시스템의 붕괴에 대비하는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금융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걸요. 지구 멸망 전 급금 사재기,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는 실물 금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전기가 끊기면 사라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물로 존재하는 노란 금덩어리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언제든 접근이 차단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창고에 직접 보관하는 금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자산이죠. 독일이 왜 비용을 들여가며 금을 본국으로 가져오려는 걸까요? 내 창고에 있어야 진짜 내 것이다. 실물 자산의 가치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취약해질수록 이 원칙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실체가 없는 자산보다는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자산의 위상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비트코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건 결국 실물금이라는 겁니다. 디지털과 실물의 결정적 차이, 위기의 순간에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원화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향에 맞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매매 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실물로 인출도 가능하죠. 두 번째, 달러 가치 상승까지 노린다면 미국 시장의 금 ETF를 활용하세요. IAU나 GLD 같은 상품으로 환차익과 금값 상승의 이중 방패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시스템 붕괴를 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g 단위의 미니 골드바를 소량이라도 직접 사서 집에 보관하는 겁니다. 생존 키트 전략이죠.
네 번째,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금광기업 ETF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GDX 같은 상품은 금값 상승 시 더 큰 이익을 줍니다. 다만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올인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금에 배분하세요. 경제 폭풍 속에서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는 무게중심으로 삼는 겁니다. 독일의 금회수 움직임은 미국에 대한 신뢰 붕괴와 탈달러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가속화할 겁니다. 금은 이제 개인과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다만 금에 올인하지 마세요. 전체 자산의 5에서 10%를 배분하여 경제 폭풍 속 무게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금융 시스템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 독일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방어막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